따란. LJ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집시 스피시. 오늘은 한 100년 전쯤에 100년 전쯤에 아이팟, 100년 전에 음악 재생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는 또 그 바이닐, LP 모으는 게 취미신 분들 있죠. 이게 뭐냐면 LP 이전에 음악 트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걸 SP라 그래요. SP는 스탠다드 플레이의 약자입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잖아요. 에디슨의 축음기는 원통형이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그냥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요게 바늘이 요 위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재생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걸 계속 연구를 해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편의성을 가지기 위해서 발명한 게 바로 유성기판이에요. 그게 뭐냐면 SP. 그래서 스탠다드 플레이라고, 이게 스탠다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냥 이름을 붙여버렸대요. 그래서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이제 축음기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기하게 듣는 모양의 로고를 보셨을 거예요. 빅터 레코드라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그 SP판이에요. 자, 사이즈는 이게 인치로 따지면은 그죠? 한 20cm가 조금 넘어요. 20cm가 좀 넘는데, 아이고 20cm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LP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좀 엄청 두꺼워요. 약간 두껍고 느낌이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게 엄청 잘 깨져요. 그래서 그 옛날에 사람들이 돌판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톡 치면 깨지는 돌 있잖아요. 그런 돌처럼 얘도 톡 치면 깨져요. 그래서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런 게 있으면 엄청 부잣집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소리고리 요 안에 있잖아요. 요게 한 곡이에요. 이 25cm, 한 4, 5cm 정도 되는 요 판에 넣을 수 있는 음의 길이가, 노래가 한 4분, 3, 4분, 5분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렇게 이렇게 한 곡, 두 곡, 뒤에 두 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재생하는 기기가 이게 바로 축음기인데요. 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포터블이에요. 포터블. 이제 밖에 소풍 가고 할 때 이 포터블 축음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제품은 러시아, 옛날에 이제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밖에서, 외부에서 들판에서 재생하는 거라서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를 쓰냐? 배터리를 쓰지도 않아요. 뭐로 하느냐? 바로 이 손잡이로,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이걸 끼우면 이렇게 장착이 되죠? 그럼 이걸 돌려요. 네, 이걸 돌립니다. 하나, 아이고, 조금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게 뭐냐면 태엽이에요. 태엽을 이렇게 감습니다. 자, 그럼 태엽이 안에 감겨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한 바퀴 도는 속도를 조절하는 손잡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풀 자동이에요. 보세요. 요거를 올립니다. 그러면 바늘이 나오죠. 바늘이 나와요.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를. 저도 이 판이 노래 제목이 방울가예요. 방울가. 이건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 해방 이전이나 일제 시대 때 아마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 방울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태엽을 안 감으면 소리가 느려져요. 신기하죠? 전기가 없어요. 그쵸? 아무런 연결된 게 없는데 소리가 납니다. 자,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보여드릴게요. 여기선 바늘이 이렇게 오돌도돌한 소리골을 지나면 칠 거 아니에요. 그 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보면 볼록한 동그라면서 볼록한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저게 소리 떨리는 진동을 확대해주는 판이에요. 엄청 얇은 은박지 같은 거예요. 비닐 같기도 하고 누르면은 짜가락 소리가 나는 그런 건데 저게 얇게 막 떨면서 소리를 크게 증폭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파이프 안으로 소리가 들어갑니다.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있는 게 그냥 안에 이걸 구동시키는 태엽 장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손을 모아가지고 입에 대고 이 부르면 곡갈 모양으로 되니까 소리가 퍼져나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유성기 보면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유성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세팅해놓고 감상하는 유성기고요. 요거는 이렇게 접어서 가방처럼 들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들을 수 있는 포터블로 나온 유성기입니다. 자, 보세요. 노래가 한 곡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벌써 판에 거의 80%까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탁 뒤로 제끼면 자동으로 멈추죠. 그게 바로 이 레버가 자동으로 멈추고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참 옛날 메카닉이 참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요게 같은 SP판이에요. 근데 요거는 크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LP 사이즈예요. 자, 보세요. 미세하게 조금 다르죠, 그죠? 요거는 좀 더 긴 음악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 LP 사이즈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낸 유성기판입니다. 그리고 유성기판은 플라스틱이 맞아요. 근데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 플라스틱이 우리가 아는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어떤 플라스틱이냐면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플라스틱입니다. 뭐냐면 쉘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곤충들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체액 있지 않습니까? 그 체액을 모아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그게 원래 최초에 이제 자연에서 만든 수지죠, 수지. 그걸 이용해서 만든 플라스틱이 바로 이 쉘락으로 만든 판이 바로 이 SP판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연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석유로 만든 거는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연하고 그래서 잘 깨지지 않지만 얘는 자연에서 나온 곤충에서 나온 수지를 모아서 만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히 톡 치면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판들이 사실은 레코드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시 또 복각해서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쉘락판은 물론 굳이 찍어낸다면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찍어낼 수는 있겠지만 수요도 없고 워낙 비싸고 처음부터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래서 다시 재반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말로 녹음된 이런 SP판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화적 사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녹음돼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해에 발매됐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낭낭 18세 있죠. 낭낭 18세의 완전 최초 초판을 보실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제가 그냥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낭낭 18세 금박단기 A면 B면 이렇게 두 곡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백나나가 노래했고요. 1948년에 녹음했고 49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럭키 레코드라고 그때 당시에 뭐 콜롬비아라든지 메이저 그 레이블이 아니고 조금 작은 레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많지 않았었고, 하여튼 그랬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보세요. 이게 낭낭 18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자로 낭낭 18세 있죠, 그죠? 보이시나 모르겠다. 낭낭 18세 럭키 레코드예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뭐 몇 장 있는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요거 좀 문화적인 사료죠. 사실 뭐 지금 돈이 되는 뭐 이렇게 약간 비싼 제 생각 이제 뭐 그 유재하 씨 판이 나왔든지 아니면은 김광석 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싸죠. 근데 하지만 그런 앨범들은 언제든지 다시 찍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런 앨범들은 찍어낼 수도 없고 이미 한국 전쟁하면서 다 소실이 많이 됐고 그 다음 또 이제 뭐 계속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보관해갖고 계속 가져오지는 않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그 70년대, 80년대 또 새마을 운동하면서 모든 옛날 것들 다 갖다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만들고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별의 부산정거장, 아주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훈남부두에 하는 그 앨범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니버설 레코드 아시죠, 그죠? 1954년에 발매된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별의 부산정거장 유니버설 레코드죠. 저도 이제 전에 듣기로 남인수 씨의 그 목소리는 사실 이 이후에 그 SP-판 이후에는 LP-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50년대,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LP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이만큼의 공간에 5분을 넣을 수 있었지만 LP는 이 넓은 공간에 이제 압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지금 MP3처럼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골이 하나의 1mm였으면 그걸 10분의 1로 줄였겠죠. 그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게 LP입니다. LP가 뭐의 약자면 롱 플레이의 약자예요. 그래서 SP는 스탠다드 플레이인데 한 곡밖에 못 넣었지만 그 이후에는 기술력이 발달해서 그 소리골을 엄청 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면에 한 30분 정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LP 롱 플레이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또 녹음하는 방식이 더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찍는 것도 이제 기계적으로 더 많이 쉬웠고 그때부터는 또 그 쉘락이 아니고 석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플라스틱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훨씬 더 막 왕창 이제 기계 공장식으로 왕창 많이 찍어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명하던 남인수 씨 판을 그냥 목소리 비슷하게 부르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부르게 시켜서 막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SP판 이후에 LP로 나온 음반에는 뭐 그게 실제로 남인수 씨 목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남인수 아저씨의 목소리는 이 SP판으로만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 앨범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울고 넘는 박달재, 옛날 아저씨들한테 유명한 곡이죠.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또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고려 레코드에서는 1950년 발매된 거예요. 이렇게 악극 전성기에 만든 작품이죠. 그래서 전쟁 직전에 발매가 돼가지고요,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레어판이랍니다. 그리고 자,
요거 봤으니까 좀 제가 또 디테일하게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바늘 있죠. 여기 바늘 있죠. 바늘. 이 바늘 제가 손으로 한번 긁어볼게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죠. 자, 또 다른 재질로 제가 한번 긁어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그 코스터 종이에요. 소리가 들리죠? 약간 진짜 유성기판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렇게 하면 또 뭐 가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나 소리가 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게 실제로 녹음하는 방식은 옛날에는 요즘은 그 음악을 녹음할 때 트랙별로 녹음을 해요. 드럼을 먼저 녹음하고 그 다음에 기타, 베이스 막 그런 다양한 이제 악기들 녹음해놓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컬이 그거 들으면서 녹음을 하잖아요. 그걸 트랙별로 녹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의 녹음이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큰 깔때기 있죠. 큰 깔때기를 장치해 놓고 똑같이 바늘을 이용해서 그 연주하는 걸 바로 들으면서 바늘이 막 이렇게 큰 소리가 들으면 바늘이 막 떨릴 거 아니에요. 이 떨리는 이걸 이용해서 그 음고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그 음원 소스 마스터 테이프죠.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찍어서 만들어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악단이 바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풀 오케스트라의 보컬 세팅한 상태에서 바로 나오는 그 한 번에 합주해서 녹음해서 찍어내는 게 SP의 녹음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LP 시대에는 이제 트랙별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막 대량식으로 많이 녹음하고 많이 찍어낼 수 있었죠. 예, 그게 바로 이 SP의 역사와 간단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재밌죠, 그죠? 그리고 이거 바늘은 왜 LP 하시는 분들은 바늘이 엄청 비싸잖아요. 이거는 말이 바늘이지, 그 말 그대로 바늘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못이에요, 못.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끝이 날카로운 못일 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몇 번 이렇게 듣고 나면 뭉툭해지겠죠. 긁으니까. 그러면 사포에 갈아서 다시 재생해서 쓰고 이랬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재생해서 쓰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다른 앨범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하나만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나나? 그게 왜 긁으면 소리가 나지? 하는 걸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늘을 A4 용지예요. A4 용지를 이렇게 곡갈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 얘를 이렇게 넣어요. 끝에 이렇게 넣어요. 자, 됐죠. 자, 이 바늘이 있고 꽃갈이에요. 자, 그럼 얘를 한번 돌려가지고 얘를 갖다 대면 소리가 날 거야. 여기서. 자, 제가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이쪽으로 가져와서 자, 들어보세요. LJ 스톱. 소리 들리죠? 그죠? 그냥 여기 바늘만 달아서 이렇게 곡갈하면 여기 바늘이 긁히는 소리에 그냥 이렇게 꽃갈 모양에서 소리가 증폭돼서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SP판이 재생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전기가 없이 그냥 태엽으로 이게 풀리게 만들어서 이게 1분에 풀리는 속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0년 전에 그 음악 재생기 아이팟, 100년 전 MP3 재생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봤어요.
수많은 뭐 이렇게 컨텐츠 보면 그냥 이게 그 뭐 신기한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전기 없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이렇게 또 한번 기능적인 걸로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볼륨 조절이 안 돼요. 항상 볼륨이 똑같아요. 재밌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얘는 꺼내고, 얘는 다시 뽑아서 얘는 다시 갖다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잠고 손잡이를 잡고, 네, 이렇게 해서 일제 가자 일제 가자, 예, 이렇게 하면 소풍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재밌는 우리 유성기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텐츠였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보여드릴게요.